반드시 합격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전산회계 2급 제103회 기출문제 실기편 보겠습니다. 회사 이름은 충정물산이고요.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개인 기업입니다. 출발합니다. 문제 1번. 사업자 등록증을 보고 회사 등록 메뉴에서 틀린 부분 고치는 문제입니다. 자, 사업자 등록증 나와 있고요. 자, 메뉴입니다. 회사 등록 메뉴 클릭. 자, 회사 이름 충정물산이고 개인 기업이다. 그지요? 왼쪽에 있는 두 가지 내용은 맞고 오른쪽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하나씩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화면 약간 이렇게 이동합니다. 자, 이렇게 이동시켰고 자, 시험지 화면도 약간 이렇게 이동시켜서 두 내용을 동시에 볼 수 있도록 딱 화면을 위치시켰습니다. 하나씩 맞춰봅니다. 자, 이렇게 하자. 이렇게. 자, 회사 이름 그리고 개인 기업이라는 거 확인했고, 자, 사업자 등록번호 맞습니다. 대표자 이름이 최성호인데 최기수라고 입력되어 있다, 그지? 요거 수정하자. 기업 연월일 2015년 2월 1일인데요. 2017년 2월 1일로 입력되어 있네. 요거 수정하자. 회사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독립문로 독립문로 8길 3 괄호 열고 뭐 천년동 괄호 닫고라고 돼 있네. 뭐 천년동 이거는 뭐 그지 뭐 지워도 되고 그대로 놔둬도 되고 그지 채점에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업태 도소매인데요. 제조라고 입력되어 있습니다. 업태 수정하자. 자, 종목은 전자제품 맞습니까? 오케이, 맞고. 관할 세무서요. 자, 세 가지 확인했고, 그지? 고칠 부분. 그다음에 관할 세무서가 서대문 세무서입니다. 자, 서대문 세무서. 맞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토탈 세 가지 내용 수정해야 되겠고, 자, 수정 시작합니다. 먼저 대표자 이름 최성호 그리고 기업 연월일이 2017년이 아니고 그지? 2015년으로 수정이 돼야 된다, 그지요? 자, 2015년도로 이렇게 연도를 바꾸고 날짜는 2월 1일이다, 그지요? 오케이, 이렇게 수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업태가 제조가 아니고 도소매이어야 됩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세 군데 수정 완료. 자, 메뉴 닫습니다. 자, 시험지 화면 다시 정상 위치로 옮기고요. 문제 2번 봅니다. 전기분 손익계산서가 나와 있고요. 메뉴 열어서 틀린 부분 고치면 되겠습니다. 자, 메뉴입니다. 전기분 손익계산서 클릭. 자, 시험지 화면을 약간 이렇게 이동할게요. 자, 상품 매출 맞습니다. 상품 매출 원가 맞습니다. 그리고 메뉴 화면에서 상품 매출 원가 클릭하면 상세 내용이 나타난다, 그지? 상세 내용도 당연히 맞겠지, 그지? 한번 확인해 볼까? 기초재고 플러스 단기 매입 마이너스 기말재고 모두 맞습니다. 오케이. 메뉴 닫고 보조장 닫고요. 자, 계속 확인합니다. 자, 이렇게 화면 올렸고, 자, 판관비요. 급여가 틀렸다, 그지요? 급여 12400 000으로 이렇게 수정하고, 보험료생비는 맞고, 접대비 맞고, 감가상각비 맞고, 보험료, 차량 유지비, 소모품비가 있어야 되는데 아예 입력 안 돼 있다, 그지? 요거
입력하자. 됐습니다. 두 개 수정해야 되고 일단 요 두 개부터 작업합니다. 급여가 얼마라고? 12400 그 다음에 소모품비가 아예 입력 안 돼 있다 그지? 맨 아래쪽에 커서 위치시켜서 F2 키 버튼 눌러서 검색창 띄웁니다. 그 다음에 소모품비라는 계정 과목 검색해서 불러옵니다. 그 다음에 금액 190000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다. 자 이제 오른쪽에 있는 내용들 확인합니다. 자 이렇게 좀 이동할게요. 자 이자 수익이 50만 원, 그지? 그 다음에 잡이익이 150만 원 맞습니다. 기부금 자 잡손실이 5만 원 입력돼 있어야 되는데 기부금이 5만 원 입력돼 있다 그지? 그러면 기부금을 삭제하고 잡손실을 새롭게 입력하면 될 겁니다. 그렇게 해도 되고 조금 편하게 하려면 요 5만 원에 대해서 금액은 건드리지 않고 요 계정 과목만 싹 바꿔도 되겠다 그지? 뭐 편한 대로 작업하시면 되고요. 저는 그냥 여기 계정 과목 이름을 바꾸는 식으로 작업하겠습니다. 자, 기부금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에 커서 위치시켜서 F2 키 누릅니다. 그래서 계정 과목물로 잡손실 요걸로 싹 끌고 와서 입력하면 되겠다. 됐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당기순이익이 자동으로 계산되어서 표시되거든요. 1415000 요거랑 자료 제시되어 있는 당기순이익이랑 일치하는지 확인하면 될 겁니다. 맞지? 1415000 그래서 맞게 작업 잘 했구나라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다. 됐습니다. 자, 메뉴 닫읍시다. 자, 문제 3번 1번 문항 다음은 충정물산의 신규 거래처다. 거래처 등록 메뉴에 추가로 등록하세요. 자, 메뉴입니다. 거래처 등록 메뉴 클릭. 탭이 3개 있는데 일반 거래처다 그지요? 맨 왼쪽에 있는 탭에서 맨 아래쪽에 커서 위치시켜서 하나씩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코드 번호 0330 회사 이름은 영랑실업 그 다음에 유형란이 일반적으로 동시라고 출제가 많이 되는데 그지? 이 문제는 매출이라고 딱 제시되어 있습니다. 알았다. 매출로 선택합니다. 1번 매출. 됐지요? 자, 사업자 번호 227 32 25 868 그 다음에 대표자 이름은 김화랑 업태가 도소매 종목이 전자제품 주소가 강원도 속초시 영랑로 5길 3 그리고 뭐 괄호 열고 영랑도 뭐 줄 바꿔도 되고요. 계속 입력해도 되고요. 저는 그냥 계속 입력해 버릴게요. 영랑동 괄호 닫고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시되어 있는 내용 모두 입력 끝났습니다. 메뉴 닫습니다. 자, 2번 문항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계정 과목 및 적유 등록 메뉴에 요 내용을 추가로 등록해 달랍니다. 자, 메뉴입니다. 계정 과목 및 적유 등록 메뉴. 자,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복리후생비 계정 과목을 찾아야 되겠다. 그지요? 판매비와 관리비로 분류되는 거랍니다. 메뉴 왼쪽의 계정체계 활용하면 제일 편하겠습니다. 계정체계에서 판매비와 관리비가 있다. 그지? 판매 관리비 요거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오른쪽 화면에서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들만 쭉 이렇게 검색이 된다 이겁니다. 여기서 찾으면 되겠지? 복리후생비 계정 과목. 복리후생비가 어디 있나? 복리후생비 여기 있네. 811번 코드 번호네요. 요거에 대해서 오른쪽에 있는 적유를 좀 작업하면 됩니다. 적유 중에서 대체 적유에다가 3번 번호 붙여서 이렇게 등록하랍니다. 자, 대체 적유에다가 3번 번호 붙이고 직원 회식 비신용카드 결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됐지요? 메뉴 닫습니다.
자, 문제 3번까지 풀어봤고요. 자, 문제 4번 봅니다. 일반전표 입력 메뉴 문제. 1번 문항 7월 21일 거래처 영우 상회로부터 회수한 외상 매출금 중 200만 원은 현금으로 수령하고 나머지 800만 원은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다. 우리가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었습니다. 대변의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의 증가, 차변의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의 증가를 회계 처리했었을 거다, 그지? 과거에. 자, 이제 그 차변에 있는 외상 매출금을 대변에 적어서 없애고요. 자산의 감소. 그리고 차변에 이제 돈 받으면 됩니다. 200만 원은 현금으로, 차변 현금 200만 원, 자산 증가. 그리고 나머지 800만 원은 차변 보통예금, 자산 증가. 그죠? 그렇게 회계 처리하면 되겠다. 대변의 외상 매출금은 자산의 감소, 차변의 현금, 차변의 보통예금은 자산의 증가.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것이다. 아시겠지요? 자, 메뉴입니다. 일반전표 입력 메뉴. 자, 날짜는 7월 21일. 자, 대변부터 적을까? 대변의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 감소. 거래처 관리해야 될 겁니다. 영우 상회에 대한 외상 매출금을 회수한 거다. 금액이 그러면 200만 원이랑 800만 원 합하면 1000만 원이겠다. 그지? 1000만 원이라는 외상 매출금이 대변에 기록된다. 그리고 차변에 현금 얼마요? 200만 원. 차변에 보통예금 800만 원. 이렇게 하면 입력 완료. 2번 문항 8월 5일 매장을 신축하기 위해서 토지를 2천만 원에 취득하고 대금은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다. 토지 취득 시 취득세 4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했다. 토지 구입했다는 겁니다. 차변에 토지라는 자산의 증가. 이제 대변에 2천만 원 돈 줘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 회사가 당좌 수표 발행했답니다. 대변을 당좌 예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그지? 그리고 토지 취득 과정에서 세금 냈다고요. 이런 거 뭡니까? 취득 부대 비용입니다. 자산 취득 과정에서 세금, 수수료, 운송료 냈다고 그런 거는 자산으로 회계 처리한다. 그러면 차변에 40만 원 부분도 토지라고 회계 처리하고 그러면 토지 취득 원가는 2천만 원 플러스 40만 원, 2040만 원, 굳이 그게 취득 원가가 될 거고 대변에 현금 지급했답니다. 대변에 현금 40만 원 기록하면 되겠다. 됐지요? 입력합니다. 자, 8월 5일 차변에 토지라는 자산 증가 기록해야 되는데 취득원가가 2천만 원 플러스 40만 원 되더라. 그지? 2,040만 원. 그다음에 대변에 당좌 예금이라고 회계 처리합니다. 2천만 원 부분. 그리고 세금은 현금으로 냈습니다. 대변에 현금이라는 자산 감소로 기록하자. 됐습니다. 거래 요소 결합하게 분석해 볼까? 차변의 토지 자산 증가, 대변의 당좌예금 자산 감소, 대변의 현금 자산 감소 이렇게 분석한다. 됐습니다. 3번 문항. 영업부 직원들의 국민연금 보험료 회사 부담분 9만 원과 직원 부담분 9만 원이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하였다. 단 회사 부담분은 세금과 공과 계정을 사용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우리가 공부한 적 없다, 그지? 자, 회계약이라는 범위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때로는 자주는 아닙니다. 아주 가끔씩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지 못했던, 공부하지 않았던 생소한 내용이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 이겁니다. 괜찮습니다. 요거 하나 틀려도 충분히 합격하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범위 내에서 한번 분개 입력해보고 넘어가면 됩니다. 또는 아예 모르겠다. 그냥 넘어가도 돼. 됐죠? 절대 당황할 필요 없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됐습니다. 사실 이런 내용은요. 전산 회계 1급 과정에서 공부하는 내용입니다. 그게 전산회계 2급 시험에서 이렇게 출제된 겁니다. 괜찮다. 자, 뭐 그냥 넘어가도 되겠지만 출제가 되었으니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가볍게 들어보십시오. 이런 내용을 전산회계 1급에서 공부하게 되겠구나. 자,
우리나라에는 사회보장법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대표적인 겁니다. 나이가 들어서 돈벌이가 좀 시원찮을 거다, 그지? 그때 좀 연금을 받고 싶다 이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미리 젊을 때, 돈 벌 때 미리 좀 국민연금 내자 이겁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도 사회보장료에 해당합니다. 아프면 돈이 큰 돈이 든다, 그지? 아프지 않더라도 미리 좀 보험료 내자 이겁니다. 그런 게 사회보장보험료다 이겁니다. 자, 우리나라 사회보장법에는 이렇게 규정되어 있답니다. 자, 이제 국민연금이 출시됐으니까 국민연금 가지고 설명해 볼게요. 홍길동이라는 직원이 있는데요. 원래는 그 사람은 국민연금을 9만 원 플러스 9만 원, 18만 원 내야 되는 사람이랍니다. 자, 그런데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회사에 취업을 하면 그 18만 원 중에서 절반만큼 9만 원만 그 홍길동이 내고 나머지 9만 원은 그 홍길동을 고용한 회사가 좀 내도록 규정하고 있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직원을 고용하면 월급 말고 추가로 그 사람에 대한 사회보장료도 좀 추가로 부담해야 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할 수 없어. 우리나라 사회보장법이 그렇게 규정돼 있다고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9만 원은 어차피 직원이 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 부분은 회사가 직원한테 월급 주는 과정에서 법에 따라서 원천 징수를 합니다. 그지? 직원이 돈 벌면 세금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소득세라는 세금도 내겠지만 국민연금이라는 그 사회보장료도 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소득세 그리고 각종 사회보장료를 원천 징수를 하는 겁니다. 뭘로 회계 처리한다고요? 대변을 예수금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됐지요? 그래서 직원이 부담해야 되는 9만 원은 대변의 예수금으로 이미 회계 처리되어 있습니다. 자, 그 대변의 예수금을 차변에 적어서 부채의 감소 기록한다 이겁니다. 요 회계 처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다, 그지? 대변에 예수금 적고 그 돈을 어차피 그 월급 받는 직원 대신해서 우리 회사가 나라에 납부해 준다 이겁니다. 그러면 차변에 예수금이라는 부채 감소 그리고 대변에 돈 나가는 겁니다. 뭐 돈이 뭘로 나갔습니까? 보통예금으로, 그지? 보통예금 이렇게 적어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회계 처리인데. 회사가 부담해야 되는 요 9만 원 요거를 이제 공부 안 했다 이겁니다. 이거를 전산회계 1급에서 공부하는데 요게 출제된 거다. 자, 회사 입장에서는 9만 원이라는 거는 생돈 나가야 되는 거다. 그지? 뭡니까? 비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비용의 증가가 차변에 추가로 기록됩니다. 9만 원 뭘로 처리하냐고요? 세금과 공가라는 비용 증가로 회계 처리합니다. 세금과 공가. 그지? 8번째 코드 이렇게 회계 처리합니다. 비용의 증가 9만 원. 그러면 보통 예금 나가야 되는 거는 토탈 얼마 나가겠습니까? 9만 원 플러스 9만 원, 18만 원만큼 돈 나갈 거다 이겁니다. 18만 원 돈 나갑니다. 9만 원은 직원 월급 줄 때 직원한테 안 주고 미리 딱 떼놓았던 돈이고요. 9만 원은 지금 회사 호주머니에서 생돈 지금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18만 원이 돈 나가는 거다 이겁니다. 1, 2서 보입니까? 요것이 회사 부담분과 직원 부담분에 대한 사회보험료 납부하는 회계 처리입니다. 됐죠? 자, 펜이 좀 어설프네요. 미안해요. 자, 요걸로 이제 회계 처리하면 되겠다. 아시겠죠? 이런 거를 전산회계 1급에서 공부하는데 우리 시험에서 전산회계 2급 시험에서 출제가 된 거구나. 됐습니다. 가볍게 구경해 보았고요. 입력해 볼게요. 자, 8월 26일. 자, 대변부터 기록할까? 대변에 보통예금이 18만 원 돈 나간다. 차변에 예수금이라는 부채의 감소가 기록된다. 9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비용의 증가인데 세금과 공가라는 비용의 증가로 회계 처리한다. 제시되어 있잖아, 그지? 그걸로 회계 처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차변, 대변 입력 완료. 4번 문항 봅니다. 9월 8일 영업사원의 식사비를 서울식당에서 사업용 카드로 결제했다.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는 겁니다. 우리 열심히 공부했다, 그지? 자, 차변
영업사원 식사비, 우리 직원 식사한 겁니다. 복리후생비라는 계정 과목 씁니다. 차변에 복리후생비 비용 증가. 대변은요, 신용카드 결제했다는 말은 돈 나중에 줄게요 라는 외상거래다, 그지? 대변에 미지급금 계정 과목 쓰면 되는데 거래처를 주의하자고 했습니다. 어떻게? 식당으로 돈 주는 거 아닙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식당에는 신용카드사가 미리 돈 줍니다. 우리는 신용카드사로 돈 주면 된다, 그지? 미지급금의 거래처를. 그지? 서울 식당 요거 식당 아니고 우리 카드라는 요 카드사로 적자 이겁니다. 기억나시지요? 실무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거래가 엄청 많이 발생하잖아.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최근 기출 문제에서 자주 등장하고 있는 거래다 이겁니다. 됐죠? 별표 쳐서 다시 한번 딱 개념 잡아 주십시오. 자, 입력합니다. 9월 8일. 자, 차변에 복리후생비 800번대 코드. 얼마요? 금액이 20만 원이다. 그지? 대변에 미지급금이라는 부채의 증가를 적대. 거래처를 카드사로 적자. 무슨 카드요? 우리 카드의 이렇게 적으면 되겠다. 입력 완료. 5번 문항 9월 20일 거래처가 사용할 KF94 마스크를 10만 원에 현금 구입하고 현금 영수증을 받았다. 우리가 마스크 구입해가지고 우리가 쓸 게 아니고 거래처에 선물할 모양입니다. 그지? 좀 문구를 좀 정확하게 주면 될 건데, 그지? 거래처한테 선물할 뭐 이렇게 해야 좀 더 정확할 문구일 것 같은데 조금 더 헷갈리게 해보려고 문구를 어설프게 지금 제시를 했네요. 됐죠?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래처한테 선물로 줄 거다. 그러면 차변을 접대비라는 비용의 증가로 처리하면 되겠지. 대변은 현금 처리하면 되겠다. 금액은 10만 원이네. 됐습니다. 9월 22일 차변에 접대비라는 비용 증가 코드 번호 800번대 코드입니다. 10만 원. 대변에 현금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 6번 문항 봅니다. 10월 5일 선진상사로부터 사무실 비품 250만 원을 구입하고 대금은 외상으로 했다. 단 부가가치세는 무시하십시오. 비품 샀다는 겁니다. 차변에 비품이라는 자산 증가 적습니다. 대변은요, 외상이랍니다.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하면 되겠지. 금액은 250만 원 됐습니다. 자, 입력합니다. 10월 5일 차변에 비품이라는 자산 증가 250만 원. 대변에 외상으로 했다, 그지? 미지급금이라는 부채 증가입니다. 거래처는 선진상사, 그지? 선진상사 됐습니다. 입력 완료. 7번 문항 11월 30일 주식회사 한성과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하고 즉시 보증금 5천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했다. 단 임대차 계약 기간은 보증금 지급 즉시 시작한다. 우리가 사무실이 필요한데 우리 건물이 없다 보니까 남한테 남의 건물을 빌렸다 이겁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했고요. 보증금을 주었답니다. 대변에 보통예금 5천만 원이라는 자산 감소졌고요. 슬퍼할 필요 없다, 그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입니다. 차변을 임차 보증금이라는 자산 증가로 기록하면 될 거다. 됐지요? 자, 입력합니다. 11월 30일 대변부터 적을까?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돈이 얼마 나갔다고? 5천만 원. 차변에 임차 보증금이라는 자산 증가를 기록한다. 거래처 관리해야 되겠다, 그지? 나중에 돌려받아야 되잖아. 누구한테 돌려받아야 되지? 건물 주인이 주식회사 한성이다, 그지? 주식회사 한성으로 적습니다. 입력 완료. 8번 문항 12월 9일 대한은행으로부터 500만 원을 4개월간 차입하기로 하고 선이자 12만 5천 원을 제외한 잔액이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선이자는 이자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고 하나의 전표로 입력할 것. 우리 연습해 본 문제다, 그지? 우리가 은행에서 돈 빌렸습니다. 차변에 돈 들어옵니다. 차변에 보통예금, 대변에 자, 차변 보통예금 자산 증가, 대변은 뭡니까? 부채 증가가 기록된다, 그지? 이름은 차입금인데 4개월이니까 단기 차입금입니다. 나중에 원금 갚아야 되니까 거래처 관리할 겁니다. 대한은행이 거래처입니다. 라고 관리한다. 됐습니까? 금액은 얼마? 500만 원. 500만 원 돈 빌렸으니까 차변에 돈 들어온 것도 500만 원이 일반적입니다. 여기 일반적인 은행에서 돈 빌리는 거래인데 너무 쉬울까 봐 이자를 선이자로 이렇게 출제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를 언제 줍니까? 만기 때 원금 갚을 때 이자 주는 게 일반적일 겁니다. 그런데 이 차입거래는 특이하게도 이자를 미리 떼는 걸로 계약했다 이겁니다. 할 수 없어, 그지? 그거를 선이자라고 이름 부른다. 그러면 돈이 오늘 500만 원 전부 다 들어온 거 아닙니다. 500만 원에서 12만 5천 원 떼인 금액, 차감된 금액이 돈 들어오고 12만 5천 원은 뭘로 기록한다고요? 이자 비용이라는 비용 증가로 기록해야 될 거다. 아시겠죠? 우리 연습해 본 문제가 이렇게 출제된 거네. 선이자를 떼이는 차입 거래. 입력합니다. 12월 9일 대변에 단기 차입금이라는 부채 증가, 대한은행이라는 거래처 금액은 500만 원 적습니다. 그리고 차변에 이자 비용이라는 비용 증가를 기록해야 된다, 그지? 선이자 떼이는 거다. 얼마요? 125000. 그러면 이제 들어오는 돈은 차변에 보통 예금으로 돈 들어오는데 4875,000 이렇게 돈 들어올 것이다. 됐습니다. 자, 이제 문제 5번 봅니다. 오류 수정. 1번 문항 10월 1일 보통예금 계좌에서 출금된 101,000원을 모두 순천 상사에 대한 외상 매입금 지급으로 회계 처리했는데 이 중 1,000원은 계좌 이체 수수료로 확인되었답니다. 자, 10월 1일자 전표 입력 내용을 우선 확인해 볼까? 10월 1일. 자, 10월 1일. 자, 차변의 외상 매입금 부채의 감소, 대변의 보통예금 자산의 감소로 101,000원으로 이렇게 회계 처리되어 있는데요. 알고 봤더니 1,000원 부분은 계좌 이체 수수료였다 이겁니다. 그러면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 감소가 기록되어야 되는 거는 101,000이 아니고 여기서 1,000원만큼 작은 10만 원이 부채 감소였다 이겁니다. 그지? 그리고 1,000원은 뭐였다고? 계좌 이체 수수료였다고. 그거는 차변에 수수료 비용이라는 비용의 증가로 회계 처리해야 된다 이거지. 상황 아시겠지요? 자, 1,000원을 차변에 비용의 증가라고 입력하면 되겠고요. 아래쪽에 입력해도 됩니다만 좀 보기 좋게 차변, 대변 이런 식으로 입력하면 조금 더 예쁘겠다, 그지? 전표 삽입 기능 사용하겠습니다. 내가 끼워 넣고 싶은 자리 바로 아래쪽에 커서 위치시키고 전표 삽입을 클릭하면 그 바로 위에 싹 한 라인이 생긴다, 그지? 여기다가 끼워 넣으면 되겠지. 차변에 수수료 비용이라는 비용의 증가를 회계 처리하면 되겠다. 코드 번호 800번대 코드. 됐습니다. 1,000원. 이렇게 하면 수정 완료. 2번 문항 봅시다. 11월 26일 거래처 순천 상사로부터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된 40만 원을 가수금으로 처리하였으나 순천 상사의 외상 매출금 40만 원이 회수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전표 입력 내용 봅니다. 11월 26일. 자, 차변에 보통예금이라는 자산 증가 기록했습니다. 40만 원. 그리고 대변을 가수금이라는 부채 증가로 회계 처리했네요. 됐지요? 자, 이렇게 회계 처리되어 있는데 알고 봤더니 보통예금 돈 들어온 거는 왜 들어온 거라고? 외상 매출금 40만 원이 회수된 걸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됐죠? 자, 오류 수정 방법은 사실 두 가지입니다. 왜?
가수금이라는 임시 계정 과목 성격 때문에. 자, 방법 1은 무엇입니까? 자, 현재 입력이 이렇게 돼 있잖아. 방법 1. 방법 1. 자, 기존에 입력이 돼 있는 거야. 차변에 보통 예금 40만 원. 대변에 가수금 순천상사 40만 원. 그지? 이렇게 지금 입력되어 있는 거야. 요거를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놔두는 거야. 놔둔 상태에서 가수금이라는 임시계정 과목은 어차피 없어져야 되는 거잖아. 그 대변의 가수금을 차변에 이제 요 기존 건 놔둔 상태에서 새롭게 추가로 입력한다 이겁니다. 대변의 가수금을 차변에 적어서 부채 감소 기록하는 거다. 40만 원. 그리고 대변에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 감소를 기록합니다. 수천 상사가 거래처고 금액은 40만 원. 그지? 기존 거 놔둔 상태에서 밑에 내용을 추가로 입력하는 것이 방법 1입니다. 그러면 대변의 가수금 차변으로 적혀서 없어져 버리고 남게 되는 거는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의 외상매출금 요것만 딱 남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요게 방법 1. 방법 2는 귀찮다, 그지? 그냥 방법 2는 정확한 결론값만 남도록 그냥 작업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방법 2는 기존 거 그냥 요거 자체에서 그냥 없애고, 그지? 남게 정확한 내용만 남게 되도록, 그지? 차변에 보통 예금 40만 원, 대변에 외상 매출금 순천상사 40만 원, 그지? 요것만 딱 남게 되도록 그냥 해버리는 것이 방법 2가 되겠습니다. 그지? 됐죠? 편한 대로 작업하면 된다. 기존 거 놔두고 새로운 거 추가로 이렇게 작업하든지 아니면 기존 거 자체에서 그냥 요렇게 되도록 그냥 조정하든지 편한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가수금이라는 임시 계정 과목 성격 때문에 두 가지 수정 방법이 있을 수 있는 거다. 됐습니다. 설명 드려보고 부연 설명 그냥 참고로 드려보았고요. 그지? 편한 대로 그냥 방법 2로 작업하기로 합시다. 됐습니다. 그러면 방법 2로 작업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존 거를 지우고 새롭게 그냥 입력해도 됩니다만 요거 자체에서 그냥 수정하면 조금 더 편하겠다, 그지? 대변에 있는 가수금을 뭘로? 외상 매출금으로 바로 고쳐버리면 된다 이겁니다. 됐지요? 복습하는 전에서 한번 두 가지 방법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수정 완료. 자, 문제 6번. 기말 수정 분계 봅시다. 1번 문항 5월 1일 영업부의 업무용 자동차 보험료 보험기간 올해 5월 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90만 원을 지급하고 전액 보험료로 비용 처리했다. 기말 수정 분계 하십시오. 월할 계산하고 음수로 입력하지 말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년치 보험료 90만 원 내면서 전부 다 차변을 보험료라는 비용으로 회계 처리했습니다. 차변의 비용이 너무 크다, 그지? 차변의 비용을 대변에 적어서 비용의 감소 기록합니다. 코드번호 800번대 코드고, 그지? 금액 적고, 자, 차변을 뭘로?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 증가로 기록해야 되겠지. 됐습니까? 자, 발라낼 금액은 내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발라내면 되겠다, 그지? 자, 90만 원이 12달치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 얼마입니까? 한 달에 90만 원 나누기 12 하면 7만 5천 원입니다. 7만 5천 원 곱하기 몇 달? 내년 1, 2, 3, 4, 4달치입니다. 7만 5천 곱하기 4 하면 30만 원 계산됩니다. 30만 원을 이렇게 차변 대변 회계 처리하면 되겠다. 됐지요? 입력합니다. 자, 날짜 12월 31일입니다. 자, 차변에 선급 비용 이라는 자산 증가 30만 원.
대변 보험료라는 비용 감소 30만 원 이렇게 하면 입력 완료 됐습니다. 2번 문항 가지급금 잔액 44,000원은 영업부 직원의 시외교통비 지급액으로 판명되었다. 자, 가지급금 계정 과목이 회계 처리되어 있네요. 요거 임시 계정 과목이니까 없애야 되겠다, 그지? 차변의 가지급금을 대변에 적어서 없애고 차변을 여비교통비라는 비용 증가로 회계 처리하면 될 겁니다. 됐죠? 차변의 가지급금을 대변에 적어서 없애고 차변 여비교통비 비용 증가로 회계 처리하면 되겠다. 됐죠? 분석 끝났고 자 가지급금에 대해서 일반적으로는 거래처를 관리합니다. 뭐 어떤 직원한테 가지급금 주었는지 관리할 거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는 문제에서는 가지급금에 대해서 거래처 입력할 만한 직원 이름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데이터 한번 확인해 볼게. 참고로 데이터 확인. 자, 합계잔액 쌍표 메뉴 열어볼게. 자, 12월 31일로 조회하면 자 가지급금에 대해서 잔액이 지금 있다, 그지? 44,000원. 더블 클릭하면 상세 내용 볼 수 있습니다. 11월 29일에 어떻게 회계 처리됐습니까? 출금전표, 대변의 현금 44,000원, 차변의 가지급금 44,000원 기록했는데 가지급금을 거래처 입력 없이 입력했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12월 31일에 없애는 가지급금을 대변에 회계 처리하는 분개할 때도 할 수 없어. 거래처를 입력할래야 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됐죠? 사실은 데이터의 미비점이라고 보여지고요. 자, 문제 풀 때는 이런 부분 때문에 혼란스러우면 안 되겠다, 그지? 그래서 우리 교재 수록할 때는 자, 문구와 함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뒤쪽에 문구와 함께 추가합니다. 가지급금의 거래처 입력은 생략한다. 됐죠? 여기다가 문구와 함께 추가합니다. 추가. 가지급금의 거래처 입력은 생략한다. 됐죠? 이렇게 문구를 한 개 추가하도록 합시다. 됐습니다. 자, 입력합니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 12월 31일로 자, 차변에 여비교통비 800번대 코드 44,000원 대변 가지급금 이렇게 처리하고 금액은 44,000원 됐습니다. 입력 끝났고 자, 참고로 확인해 봅니다. 자, 합계잔액 쌍표 메뉴로 와서 다시 한번 새로 고친 버튼 조회라고 표시되어 있다, 그지? 요거를 클릭하면 이제 가지급금 잔액이 얼마가 됩니까? 0이 되겠지, 그지? 이렇게 0이 되구나 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블 클릭하면 그지? 다시 한번 상세 내용 볼 수 있는 거다, 그지? 원래 11월 29일에 이렇게 회계 처리되었는데 조금 전 분계 12월 31일 분계가 이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잔액이 0이 되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다. 됐습니다. 자, 3번 문항 볼까요? 기말 현재 인출금 계정 잔액 50만 원을 자본금으로 정리하십시오. 됐죠? 임시 계정 과목 인출금이 있다고 이것도 없애야 되는 겁니다. 자, 다만 인출금 계정 잔액은 차변에도 있을 수 있고 대변에도 있을 수 있다, 그지? 차변 잔액인지 대변 잔액인지 문제에서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데이터로 확인하는 거다. 됐습니다. 자, 합계 잔액 시산표 메뉴 열어서 자, 자본 쪽에서 인출금 확인합니다. 대변에 마이너스 50만 원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지? 무슨 뜻입니까? 차변 쪽에 플러스로 잔액이 있다 이겁니다. 더블 클릭하면 상세 내용 볼 수 있습니다. 자, 더블 클릭해 보자. 10월 10일 날
회계 처리. 대변의 보통 예금 50만 원, 차변의 인출금 5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되었다. 무슨 뜻입니까? 회사 주인이 보통 예금으로 돈을 뽑아갔다 이겁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그 부분만큼 차변이 자본의 감소로 회계 처리되는 거다. 그지? 요렇게 차변 인출금 계정과목 회계 처리했었고요. 자, 요 차변 인출금 잔액을 놔두면 안 된다. 그지? 정식 계정 과목인 자본금으로 이름을 바꾸어야 된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분계 입력할 수 있겠네. 자, 차변의 잔액 인출금을 대변에 적어서 없애자. 그리고 차변을 정식 계정 과목인 자본금이라는 자본의 감소로 기록하자. 됐습니까? 자, 입력합니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차변 자본금 50만 원. 대변 인출금 50만 원 이렇게 기록하면 되고 당연하겠지만 합계 잔액시산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자, 합계 잔액시산표 와가지고 새로 고침 버튼 누릅니다. 자, 클릭. 자, 그리고 자, 이제 인출금 계정 잔액을 줘야 하면 당연히 얼마가 된다고? 0이 된다고. 그지? 잔액이 뭔가 표시되어 있었는데 이제 0이 된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블 클릭하면 다시 상세 내용 볼 수 있다. 그지? 원래 10월 10일에 이렇게 회계 처리되었었는데 인출금으로 12월 31일에 그 차변 인출금을 자본금으로 이렇게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다. 자, 4번 문항. 영업부에서 사용할 소모품을 구입하고 비용으로 처리한 금액 중 기말 현재 미사용한 금액은 20만 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모품 구입하면서 차변을 전부 다 비용 계정 과목 소모품비로 회계 처리했다고 합니다. 비용이 너무 크다 그지? 차변의 소모품비를 대변 적어서 비용 감소 기록합니다. 얼마? 20만 원. 그리고 그 20만 원은 내년에 쓸 수 있으니까 자산이다 그지? 차변을 자산 증가로 기록합니다. 됐습니다. 자, 입력합니다. 대변부터 기록할까? 대변에 소모품비라는 비용의 감소 코드 번호 800번대 코드 20만 원. 차변 소모품이라는 자산 증가로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되겠다. 됐습니다. 자, 기말 수용 분계 해보았고요. 메뉴 닫습니다. 자, 열려있는 메뉴 전부 다 닫고 자, 이제 마지막 문제 7번 조회 문제 봅니다. 1번 문항 6월 30일 현재 유동부채는 얼마입니까? 재무상태표 메뉴 보면 되겠다. 그지요? 메뉴입니다. 재무상태표 6월로 줘야 합니다. 자, 유동부채. 자, 부채 쪽에서 유동부채 합계가 9,500만 원 나와 있습니다. 1번 문항 정답 9,500만 원. 입력합시다. (95000000) 오케이. (2번) 문항 상반기 중 상품 매출이 가장 많이 발생한 달과 그 금액은 얼마입니까? 월별로 금액이 집계되는 총계정 원장이 제일 편하겠다. 그지요? 총계정 원장 메뉴 열고요.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자, 계정 과목은 상품 매출 401번 코드 번호네. 이렇게 줘야 합니다. 자, 수익이다. 그지? 대변 쪽에 수익의 증가 금액이 표시됩니다. 월별로 금액 딱 표시되고요. 제일 큰 금액이 얼마입니까? 6천만 원이 제일 크네. 몇 월 달입니까? 5월 달입니다. 5월 달이 제일 크고 금액은 6천만 원이에요 라고 답하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항 정답 5월 달이고 금액은 6천만 원 됐습니다. 자, 그다음 3번 문항
4월 30일 거래처 오렌지 유통의 외상 매출금 잔액은 얼마입니까? 거래처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묻는다. 거래처 원장 메뉴. 됐습니까? 거래처 원장 메뉴 클릭하고요. 1월 1일부터 4월 말까지로 줘야 합니다. 계정 과목은 외상 매출금 계정 과목. 거래처는 오렌지 유통 280 코드 번호에 됐습니다. 자, 필요한 거는 잔액이 필요하다, 그지? 잔액은 320만 원 되겠습니다. 정답은 찾았어. 320만 원이 정답. 320만 원이 정답이고요. 자, 참고로 상세 내용 확인해 봅니다. 자, 더블 클릭하면 되겠지. 그래서 2월 3일에 외상 매출했고요. 4월 30일에 외상 매출했고 4월 20일에 외상 매출했네. 그래서 세 건의 외상 매출 금액 합계가 320만 원 잔액으로 딱 남게 된다 이겁니다. 됐습니다. 자, 메뉴 닫고 3번 문항 답안 적습니다. 3200000 오케이. 지금까지 제103회 기출문제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